광주 북구가 지난 2003년 전국 최초로 도입해 시행한 주민 참여 예산제도. 예산 결정 과정에 지역 주민의 의사를 반영해 재정의 투명성, 민주성, 책임성을 강화하는 제도입니다. 저희 관에서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많은 제안 사업들을 또 주민들께서 해주셔서 좀 더 폭넓게 그 행정을 할 수 있어서 의미 있게 생각하고요.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2011년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제도 운영이 의무화됐고 2018년 주민참여도 의회의 심의 의결 과정을 제외한 전체 예산 과정으로 확대됐는데요. 광주 북구는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전국 최초로 도입한 지역답게 올해도 총 20억 원의 예산을 편성해 주민 제안 사업을 공모했습니다. 올해도 3월부터 6월까지 사업 공모를 했고요. 총 123건이 지금 접수가 됐습니다. 구 정책 사업에 47건, 지역 현안 사업에 76건이 현재 사업 공모가 된 상태고요. 그런데 지난달 열린 제297회 광주 북구의회 임시회에서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방만 운영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제가 이제 북구 주민참여예산으로 심의에 올라온 조형물, 상징물 관련한 심의위원회를 들어갔었는데 그게 이제 용이봉이 캐릭터 설치하는 거였어요. 근데 이제 원래는 용이봉이 캐릭터 만드는 사업이 아니었고 아까 그 오분말을 말씀드린 그린로드 연장하는 그런 거였는데 갑자기 또 바뀌었어요. 근데 한번 파악해봐야겠다 생각하고 좀 자료들을 또 받아봤더니 엉망인 부분들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용봉동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지난 2022년 북구청에 제안했던 사업은 비엔날레 전시관 입구부터 전남대학교 상대 입구까지 문화와 역사를 잇는 테마기를 조성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마을 캐릭터 용이와 봉이를 활용한 포토존과 역사 문화 해설 표지판 설치를 제안했습니다. 비엔날레 관람만 마치고 그냥 이동하시는 것보다 우리가 여기서 이 벚꽃길을 통해서 저기 패션의 거리 그쪽으로 해갖고 안심길도 좀 보여주고 그 과정을 해서 저기 전남대학교 4.19 혁명이 발원지였던 그런 전대 상대까지도 보여주자 이런. 용봉동 주민제안 사업은 북구청 소관부서의 사업 적정성 검토와 보완을 거쳐 북구건설과에서 2023년 1억 원의 사업비로 그린로드를 연장해 안전길을 완성하고 용봉동을 관통하는 테마길 시작점에 마을 캐릭터 용이와 봉이를 활용한 표지판을 설치하는 것으로 최종 확정됐습니다. 그런데 손혜진 의원이 들여다본 결과 정작 추진된 사업은 용이 봉이 올레길 조성을 위한 디자인 개발 및 실시 설계 용역과 용이 봉이 올레길 안내 표지 설치 그리고 비엔날레 호수공원 주변 환경 정비였습니다. 원래는 그린로드 200m 연장하고 올레길 안내 표지 설치로 1억을 받은 건데 원래 그 연장이 없어지고 거기에 지하호도 조형물 설치하고 상징물 조형 설치로 변경돼 버린 거예요. 사업 변경. 예. 근데 그 변경도 그런 내용을 뭐 주민들이 알았냐 몰랐다는 거죠. 용봉동 주민참여예산위원회와 북구건설과가 안전한 통학로와 보행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하다던 그린로드 연장 사업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용이봉이 올레길에 설치할 조형물 디자인 개발과 실시 설계 용역이 먼저 진행됐는데요. 하지만 용이봉이 공공조형물 설치는 디자인을 놓고 주민들의 의견이 엇갈리면서 제동이 걸렸습니다. 우리 용봉동에 그 조형물 심의를 들어가서 보니 우리가 이제 캐릭터를 바꾸자고 하니까 이게 우리 캐릭터가 용봉동 캐릭터가 나와야 되는데 뭐 하트 조그마한 거에서 나와서 이건 아닌 것 같다. 그거는 좀 바꿔주라는 뜻에서 말씀드렸고 제가 그냥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 주민자치하고 소통도 안 하고 우리 관리 그 캐릭터를 만든 관리자가 우리 주민자치하고는 공유를 한 번도 안 한 상태다. 역사와 문화를 잇는 안전길 조성 사업 추진 과정의 문제점은 또 하나 있었는데요. 용이봉이 올레길 양쪽 끝에 3천만 원을 들여 공공조형물을 설치할 계획이었지만 현재 예산이 남아있지 않다는 겁니다. 분명 1억 원 중에 4,400만 원 정도가 남았어요. 4,700만 원 정도가 남았는데
이거는 못 썼냐 그러니까 보면은 그 주민참여 예산이 대부분 보면 도로 정비를 하는 게 많아요. 거기에 그냥 다 나눠서 써버린 거예요. 그냥 이제 이미 그 용역 설계도까지는 다 이미 맞춰진 상황이잖아요. 그 비용도 다 지불이 됐고 거기까지만 하고 좀 설치는 안 하기로 한 거죠. 부서에서. 용봉동 주민제한 사업 추진부서인 북구건설과에서는 역사와 문화를 잇는 안전길 조성 사업비 1억 원 중 4,700여만 원을 다른 행정동 도로 정비에 썼다고 밝혔습니다. 작년도 사업을 마무리를 했어야 되는데 어차피 그 저희들이 디자인 심의도 해야 되고 그 작년에 도저히 끝낼 수 없다고 판단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주민 참여 예산에서는 좀 부족한 부분도 있고 또 저희들이 작년에 이제 그 소파라고 도로 파손이 굉장히 많이 됐어요. 근데 그 부족한 부분을 저희들이 좀 유용해서 썼고 2월을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저희들 워낙 급하다 보니까 작년에 이런 민원 사항들도 많다 보니까 먼저 좀 유용해서 썼었다. 향후 용이봉이 올레길에 공공조형물을 설치하려면 또다시 예산을 확보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저는 그 내용을 처음 접했어요. 예를 들어서 저는 당연히 이 사업이 지금 남아있는 부분이 앞으로 진행이 이제 이렇게 되는 과정이 가겠구나라고 했던 부분도 있는데 남아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비용이 어찌네 저찌네 이 말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때가 되면은 건설과에서 저는 이 과정을 마무리를 지어주시지 않겠습니까요? 비엔날레 호수공원 주변 환경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당초 지하보도 벽면에 회화 작품을 설치할 계획이었지만 사업이 완료된 현재 벽면은 텅 비어있는 상태입니다. 거기는 이미 2022년도에 주민참여예산 5천만 원으로 거기에 벽화를 색칠하고 거기에 이제 조형물들 설치가 됐었거든요. 근데 한국도로공사에서 그렇게 조형물을 설치하면 안 된다. 거기는 철거를 해달라는 공문이 왔어요. 그래서 그런 북구청에서 그럼 조형물 설치 안 하겠다. 그렇게 사업 계획을 변경해서 다시 올려가지고 승인을 받은 건데 거기다 조형물을 설치를 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제 불법으로 알고도 한 거예요. 한국도로공사는 지하보도 내부에 액자형 또는 타일형 벽화 설치가 불가하다고 했지만 북구건설과와 용봉동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지하보도를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보행 환경을 제공하겠다는 명분을 내세워 2022년 회화작품 5점을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역사와 문화를 잇는 안전길 조성 사업을 추진하면서 지하보도에 회화작품 2점을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었는데요. 그 갤러리 같은 경우 속에 이제 아까 그런 그림 5점에다가 그 공간이 너무 이렇게 차이가 입구 쪽에는 양쪽 다 너무 떨어져 있다 보니까 거기에다 한 점씩만 더 해가지고 그것을 원해서 작품 발표회 하루를 끝내고 나면은 예를 들어서 여기는 접수를 받아가지고 뭐 일주일씩이라도 이렇게 한쪽 벽에다가 전시라도 할 수 있는. 그런데 한국도로공사가 안전상의 이유로 액자형 점용물 철거를 요청하면서 기존에 설치했던 회화작품 5점과 역사와 문화를 잇는 안전길 조성 사업의 일환으로 설치하려던 회화작품 2점을 다른 곳으로 옮겨야 했습니다. 저희들이 거기 구조체에 손상이 가는 뭐 못을 받거나 그런 것은 아니었거든요. 그 저희들이 그냥 그림 이렇게 부착 떨어지지 않게 이렇게 했는데 또 본인들은 그 구조체 이렇게 관리자로서 또 저희하고 생각이 많이 틀리더라고요. 그래서 이사를 요청하는데 저희가 그 말을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2023년 주민 참여 예산으로 이미 정비가 완료된 용봉동 청소년 안심 통학로에 회화 작품들을 이설했는데요. 결국 설치, 철거, 이설 비용까지 예산을 낭비한 셈이 됐습니다. 저는 10원이 됐든 10억이 됐든 1조가 됐든 간에 이것도 다 주민 세금이지 주민 참여 예산이 어디 땅에서 하늘에 떨어진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걸 하겠다고 예산을 올렸으면 그걸 정확하게 계획을 세우고 집행을 하는 것까지 다 잘 해야 되는데 막 그냥 중간에서 마음대로 사업 바꿔버리고 그것도 막 돈 다른 데다 써버리고. 주민 제한 사업이 제안자의 의도대로 추진되지 못하는 이유는 주민 참여 예산 제도가 예산 편성 단계에 집중돼 있기 때문인데요. 각 자치구의 참여예산 올해 계획들을 다 한번 살펴보거든요. 그럼 보면 그 구 행정에서도
그 참여예산에 대한 사업이 그 한 6월, 7월 달에 몰려 있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주민들한테 공모받는 데만 좀 혈안이 돼 있고 그 이후에 주민들한테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 주민분들이 직접 결정을 해주셔야 된다. 혹은 주민들이 결정하신 부분을 행정에서는 어떻게 집행하는지 감시하셔야 된다라는 내용까지는 시스템적으로 연결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우리나라에 처음 도입된 지 20여 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과도기를 겪고 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가 도입 취지에 맞게 운영돼 지방 분권과 주민자치가 실현되려면 주민들의 참여 범위가 확대되고 운영 과정도 보다 더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전문가는 지적합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로 편성된 예산이 다른 용도, 변경이 되거나 아니면 다른 용도로 쓰여지는 것도 반드시 주민참여예산제도에 참여했던 위원회 위원분들에게도 반드시 통보를 하고 그 변경 요인이 있는지도 보고 항상 피드백이나 모니터하는 그 검증 과정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사업이 끝나고 나서도 그 사업의 효율성을 좀 따지기 위해서는 성과 관리도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또한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여성, 장애인, 청년 등 다양한 계층의 주민들이 사업을 제안하고 시설물 보수 등 특정 분야의 사업 제한이 편중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북구 주민들의 어떤 창의적인 생활의 불편한 내용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본래 취지와 또 다른 측면으로 SOC 사업들의 비중들이 많이 늘어나더라고요. SOC 사업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북구 전체 예산 중에 본 예산에 세워져야 되는 예산이라고 보는 게 맞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개선이 필요하지 않냐 생각을 합니다. 최근 광주 북구와 의회는 예산 편성에만 국한됐던 주민 참여 범위를 예산 편성, 집행, 결산 등 예산의 전 과정으로 확대하고 다양한 사회 구성원의 참여를 명시해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를 개정했는데요. 잡음이 있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주민참여예산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다는 증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는 향후에도 더 주민참여예산 사업들이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들어서 더 확장되고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따따붙다가 취재 과정에서 만난 북구 주민들과 행정기관 관계자들은 광주 북구가 전국 최초로 주민참여예산제도를 도입한 지역이란 사실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번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실태 점검으로 인해 제도 운영이 위축되기보다는 주민들이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더욱 관심을 갖고 참여해 제도가 활성화되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